2부 주식 썰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입니다.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 두 주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아, 네. 예. 네.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중국 철강 생산의 중심 당산시가 정부의 조강 감산령으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일 전망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품의 수입이 감소되면 국산 철강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투자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중국 조강 감산령으로 우리 시장 철강 업종 수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주제를 잡아온 이유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실제 그 기사로 인해서 어떤 장기성 호재가 될 수 있느냐 네. 혹은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이걸 이제 구별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그쵸.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반응해야 그죠? 할지 말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아왔는데 네. 철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죠? 이 철강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이 됐느냐? 결국은 이제 포항의 포스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네. 철강이 대표적 산업이 됐죠. 네. 그래서 한때는 한참 꿀뚝 산업,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 그 꿀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철강 산업이 왜 그런 포항에 자리 잡았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죠. 네. 울산하고 포항하고 가깝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대조선도 네, 미포조선, 미포조선. 그 네. 울산에 있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강이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자동차, 조선 쪽이니까 네. 거기에 자리 잡았던 가깝게. 거예요. 예, 가깝게 네. 자리 잡았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이제 네. 철강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디트로이트죠. 어. 예, 철강 이러면 디트로이트. 아, 철강 하면 디트로이트. 예, 이게 우리 우리 때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나이를 나오는데 알겠습니까?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아, 예, 네. 초등학교 아니에요. 네. 국민학교 세대에서는 철강 하면 떠오르는 게 디트로이트였어요. 아, 그런 것도 배웠군요. 예, 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 몰락하게 된 게 네. 이제 포드 자동차나 이런 게 전부 디트로이트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게 노조가 강성화가 되면서 포드도 떠나고 크라이슬러 떠나고 이러니까 네. 디트로이트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은 디폴트 사태까지 갔죠. 오. 디트로이트 시티 자체가 네. 디폴트 사태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중국의 당사는 네. 우리나라의 포항 비슷하게 중국 최대의 철강 생산의 네.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카, 중심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철강 감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죽어라. 감산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산업 잘하고 있는데 왜 감산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예.
이게 사실은 네. 철강은 이제 이게 인프라나.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네, 네.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 산업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탄소가 많이 많이 배출되는 배출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살짝 무너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철강이 그만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가 네. 권유를 한 거예요. 사실 철강, 중국의 저가 철강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침해를 받았던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철강뿐이냐?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침해 산업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철강이 그러면 감산을 해라. 중국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감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이 조금 가격 경쟁력도 있어지고 좀 좋아지지 않겠냐.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럼 아닌가요? 예,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중국인들이요. 네. 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을 안 듣나요? 예, 말을 듣지는 않아요. 정말요? 하오 그러지 않아요. 정부의 말을 네. 잘 듣지 않나요? 예, 정부는? 아니 절대 잘 안 듣죠. 북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초창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한참 70년대, 네. 80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의 모습인데 아무리 정부가 감산하라고 한들 네. 중국 기업들이 이때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 말을 네. 듣는 걸 잘 못 봤어요. 오. 중국 정부의 말을 철통같이 듣는 거를 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이 아니라요. 네. 그들, 제재나. 몰래 생산해도 생산을 하죠. 처벌받을 각오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네. 중국이 지금 한참 이제 다른 여타 국가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게 철강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철강 가격요 반사적으로 이익 누리지 않겠느냐 싶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건설 쪽에서 보면 네. 건설에 이제 골조, 이 골조는 이제 철강이 들어가죠. 네. 이 골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전 집을 지어봤거든요. 네. 전 이제 살 집을 지어갖고 들어갔는데 철강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뭘 여기서 당산시가 감산한다고 해서 네. 갑자기 우리나라 국내 철강업계에 이 소식이다. 이건 아니라고 봐야 그냥 되겠죠. 단순 뉴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단발성이라고 봐야 네.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미국의 철강 산업을 침해한 게 어디냐? 네. 우리나라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그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일본의 철강 산업도 침해했는 게 한국이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러면 철강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감산이 그들에게 반사적 이익이 됐냐?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발성으로 딱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결국은 산업적 분석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 분석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반사적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네. 이게 단발성이다 아니면 지속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 항상 이거를 갖다가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투자를 약간 보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차트 아니에요. 네. 차트 아닙니다. 그 근거를 차트로 잡지 마세요. 결국은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에요. 산업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이미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내가 굳이 여기서 단발성 모멘텀을 가지고 여기서 따라붙는 일은 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산업적 분석이에요. 차트가 좋아진다고 해서 결코 그 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차트가 좋아지니까 산업이 좋아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산업이 좋아지니까 차트가 네.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산업적 분석을 우선으로 하는 그 버릇을 먼저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예.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 시장 뉴스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철강 산업의 메카 당산시에 대해서 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탄소 배출 관련해 정부가 조간 감산령을 밝힌 건데요. 다만 우리 시장 철강 업계의 영향으로는 이미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수혜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단지 단기성 모멘텀으로 산업성 측면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앵커님은 네. 제 얘기가 쏙쏙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정리한 게 틀렸나요? 아니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쏙쏙 네, 되세요? 재밌어요. 지난주 때도 제가 다 이제 재밌게 들어가지고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게 네.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네. 돼야 이게 그쵸, 제가 맞아요.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저게 설명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제가 네. 잘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알기 쉬울 강의는 다 쉽게 들릴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잘 포인트예요, 해보겠습니다. 그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자, 네.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 네. 앵커님은 이때까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제가 투자한 걸 물어보시나요? 그렇죠. 아니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네. 네. 부모님한테 올인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부모님에 대한 올인은 아직 해드리지 못했고 효도하지 잘 못했고 네. 아직은 저는 이제 이런 아나운서를 위해서 네. 실패를 여러 번 겪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던 게 투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 공부를 했는. 저는 뭐 사실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는 네. 계속 사실은 사람은 계속 이어져 와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네. 또 열심히 운동했고, 그죠? 운동을 하셨군요. 그때 당시 네. 저희 때는 이제 운동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 운동, 네. 네. 이런 운동이 아니고. 네, 전 그때가 헬스가 아니어서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뭐 어찌됐든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네. 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를 했지만 네.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살짝 뒤로 물러선 거죠. 네, 여기서는 지금 성공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 네. 자, 이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를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정말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일부의 힘만 조금 써야 될까요?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면 온 힘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죠. 네.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그쵸. 남자가 등장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열심히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력 그죠? 발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내 매력을 네. 다 발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인생을 바꿀 역사적 배팅이 있어야 돼요. 네. 배팅을 해야지 그 역사적 투자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네.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 또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가 한 번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역사적 투자는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으로 그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진짜 역사적 배팅을 하지 않고 그 역사적 투자가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네. 우리 뒤에 지금 혀가 있습니다. 메롱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역사적 배팅을 안 하면 메롱이 되는 거예요. 네. 메롱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 배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역사적 배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성을 다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1억이 있어요. 네. 1억이 있는데 역사적 배팅이라고 얘기하면서 천만 원, 10개를 나눠서 합니다. 네. 이게 역사적 배팅이에요? 그럼 1억을 다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몰아야죠. 아. 그래야 수익이 나도 제대로 나는 거고. 그럼 그 역사적 배팅은 몰빵의 개념인데 그 네. 몰빵의 개념은 그럼 신중해야 될까요?
굉장히 경박스러워야 돼요. 당연히 신중해야죠. 당연하죠. 네. 예, 역시 우리 앵커님 그렇습니다. 예. 네. 총명하기 그지없는 감사합니다. 앵커님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망하네요, 굉장히. 예, 네. 민망하세요. 네, 이런 너무- 것과 민망하시면 안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이 역사적 배팅은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이런 이제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신중함이 차트상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굉장히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우리가 항상 먼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시장이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시장이 우선 봐야 돼요. 그 네. 시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뭘 봐야 되냐? 산업적 분석이죠. 그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 시장과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 된다면 그 다음 봐야 될 게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고 계시죠. 종목을 먼저 선택합니다. 맞아요. 그래놓고 산업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빠지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보면 시장도 안 좋네 이렇게 거꾸로 가고 계세요. 네. 그 거꾸로 가니까 어떤 거 아니야? 역사적 배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없애려면 결국은 그 역사적 배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 즉 산업적 분석과 시장을 먼저 분석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남자를 먼저 내가 이 역사적 배팅을 할 만한 남자를 만났어요, 앵커님. 네. 그러면 그 남자를 먼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남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뭐 시장 흐름은 어떤 걸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흐름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가 최근에 네. 종목을 얘기하면서 손절가 없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네. 지금은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아,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여기서 흔들거려봤자 즉 많은 네. 휩소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 즉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구간이 크게 나올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지금은 어찌됐든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살짝 꺾이는 흐름을 손절선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저점에서 여러분 손절선을 왜 잡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20년도 그때 한참 코로나로 인해 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네. 그 시점은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목표가를 들고 손절가를 주다 보면 내가 결국은 시장에 속는 거고 시장에 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지금은 여러분 손절선 잡을 이유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근거를 들자면 네. 결국은 CPI가 계속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제조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다수의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제조업입니다. 네. 그 제조업의 어떤 지수가 나쁘지 않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자꾸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네. 역효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주춤하고 있죠. 네, 뭐 금융 예. 리스크도 생겼고.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주춤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금리 인상 멈추니까요? 네.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때 좀 돈 좀 풀리는구나. 빌려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더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다 싶으면 겁이 나서도 돈 못 빌렸습니다. 그쵸. 그죠? 네.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소 잡기는 조금 힘든다. 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네. 그죠? 내가 앵커님한테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앵커님이 네. 계속 이율을 계속 올려요. 네. 그럼 내가 앵커님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믿겠죠. 그렇죠. 믿겠죠. 네. 앵커님 두 번 다시 보기 싫겠죠.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그 관점은 뭐냐? 금리를 계속 올릴 때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 지금은 금리가 네.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맞아요. 인상이. 그러다 보니 약간 부동산도 다시 돌아서는 것 같고 네. 주식시장도 약간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자꾸 시장이 대폭락이 온다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네. 명확한 근거를 대세요. 근거가 없이 자꾸 그냥 감으로 그거는 결국은 네. 온다 감 온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근거는 명확한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 그렇게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디폴트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시장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멈춰진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성장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네. 전 세계적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네. 여기서 굳이 내가 손절을 왜 해? 여기서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지라는 산업적 분석이 생긴, 시장의 분석이 생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산업이 뭐가 있어? 라고 이제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앞으로 미래 다가올 산업은 뭐가 있어? 최근에 이제 전기차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배터리 계속 좋아진 거죠. 최근에도.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그럼 멈췄습니까? 아니죠. 왜? 네. 진짜 시장에 여기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면 네. 아직은 전기차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10대 중에 한두 대, 맞아요. 한 대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서 10대 중에 한 반은 보여야 그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정체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다음에 갈 게 최근에 이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됐다.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올 얘기 뻔하죠. UAM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지난주에 그죠? 했던. 예, 네. 어바네어 모빌리티 얘기들이 나올 네. 거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짚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그럼 그게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조비, 즉 우리나라 비료회사인 조비가 아니고 JOBY,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다. 지금은 4불 정도이나 네. 나중에 결국은 40불 이상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회사다. 왜? 네. UAM 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주자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조비가 지금 5.3불까지 올랐죠. 오. 네, 5불 30센트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난 후에 한 13% 정도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5% 올랐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쭉쭉 올라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네. 미래를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될 수 있죠. 왜 바꿀 수 있느냐?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잖아. 네. 안 올 것 사업성이. 같아요? 오겠죠. UAM 시대가? 아니, 올 것 같아요. 예? 올 것 같죠? 올 것 같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살짝 의심은 있어요. 언제 빨리 올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나 보실까요? 되게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진짜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앵커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네. 예, 뒤돌아 서면 강산이 변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빠른 지금 역사적 환경들이 바뀌어 나가고 네.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 시대였고 네. 지금 앵커님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갑자기 세탁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맞아요. 시대가 네.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시대가 크게 변화되거나 흐름이 바뀔 때 네. 어떤 큰 투자의 성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들이 보면 결국은 그 시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시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막을 수가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이 어바네어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은 사실 나는 살짝 오히려 UAM보다 자율주행이 살짝 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에 굉장히 큰 이제 5조를 투자받은 자율주행 회사조차도 네.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고 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컴퓨터가 흰색을 인식 못한다든가. 큰일 그래서 날 진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애플도 갑자기 자율주행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여기 바깥에만 나가도요.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차선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오히려 저는 UAM보다 더 의심스러워요. 근데 하늘은
벌써 이미 네. 자율 관제 시스템, 즉 관제 시스템에선 자동 항법 시스템 존재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율주행이 훨씬 빠른 게 하늘이 아닌가. 네. 그죠? 창공. 예. 저 하늘 날아서.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회사 중에 켈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켈럼의 뜻이 뭐냐면 네. 예, 이태리어로 네. 예, 창공이라는 얘기. 창공. 창공 하늘을 날아서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막을 내야 막을 수 없는 네, 미래 사업이다. 산업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내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 이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에서 출발하는데 네. 그럼 올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올인은 결코 분산 투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산 투자 해보세요. 근데 항상 분할 매수 이런 거 되게 뭔가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전문가님 강조한 적 말고 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예, 그거는요. 네. 재산이 뭐 20억, 30억 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사실 1억 가지고 분산 투자를 10종목에 한다고 칩시다. 펀드예요. 1년 열심히 해봤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샀다 팔았다 계속 해보세요. 당기면 계속 해보세요. 예. 결국은 1년 뒤 지나면 네. 파란 색깔의 종목들, 즉 파란색 스머프들만 가득 내 계좌에 남아있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네요. 예, 굉장히 깍깍깍깍거리면서 아마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걔들이. 네. 예, 그리고 계속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겠죠. 살려줘!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겠지만 네. 걔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예. 전문가께서 되게 방송 전에는 조용하신데 방송이 너무 다르세요. 아, 재밌으시고. 그래요? 네. 예. 재밌어요? 네, 재밌네요. 네. 앵커님을 웃겨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네. 제가 굉장히 스윗한 남자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상남자, 예. 경상도 상남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투자, 결국은 역사적 배팅인데 네. 그 역사적 배팅은 시장도 분석을 해야 되고 산업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게 이루어졌다. 그럼 종목을 선정해서 자 분산 안 하겠다. 여기에 집중 중장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게 누구였느냐? 워렌 버핏이었죠. 네. 워렌 버핏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네. 일에 몰두를 하거나 네. 투자에 몰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워렌 버핏 마찬가지였죠. 네.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 배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나는 분산 투자해야 돼. 나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남지 않아. 네. 나는 분할 매수해야 돼. 그죠. 그게 이미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일을 한 바구니에 안 담았어요. 그냥 계속 그 과일을 계속 어떤 과일은 맛있고 어떤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그걸 그럼 계속 같이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 그 철칙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야 될까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코카콜라가 작은 음료 회사일 때 그는 계속해서 그 코카콜라의 맛을 보면서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밖에 없겠다. 글로벌 음료 회사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속 돈이 생기면 주가가 빠지든 주가가 오르든 상관없이 거기에 계속 집중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의 워렌 버핏을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분산이야, 10종목 나눠. 이걸 왜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건 잘못. 벌써 이미 여러분 투자의 원칙에서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계시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투자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는 역사적 배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펼쳐진 잔치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 이미 막 잔치가 열려요. 네. 그런 잔치집에 가서 먹을 거를 찾아요. 네. 이미 사람들 다 먹고 없습니다. 네. 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어이! 네. 역시 앵커님 똑똑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이에요. 예. 네. 소문난 잔치집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그 소문난 잔치집에 자꾸 어떤 목을 매세요. 네. 대기업들. 이미 다 소문난 잔치집이에요. 음. 그래서 정보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야, 이 잔치집에 가면 뭐 한대. 전이 있고 뭐가 네. 있고 생선은 이미 다 떨어졌어. 네. 이거 다 이미 소문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펼쳐질 잔치집, 네. 이제 막 시작될 중소형, 즉 네. 성장성이 가득한 중소형주는 네. 소문도 안 나 있어요. 그쵸. 그죠? 그런 게 글로벌 리더가 될 만큼,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될 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가 지고 간다면 어떻게 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느냐는 네. 말 안 해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자, 네. 이미 앵커님이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앵커님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 네. 정말 이 역사적 배팅을 하는 남자분이 계신다면 네. 그죠? 그분이 승자잖아요. 그런가요? 이 아름다운 앵커가 아나운서가 꼭 될 거야.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팅을 했다면 네. 했다면. 그분이 승자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몰라보는 게 이제 승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역사적 배팅 그게 전제돼야 되고 네. 그 역사적 배팅 하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네. 역사적 투자라는 게 네.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 썰전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를 성공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역사적 투자, 이런 역사적 베팅이 중요하다 말해주셨고요. 신중한 투자로 먼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산업 분석과 함께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지금이 저점이다 인사이트 제시해 드렸는데요. 근거로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점, 이런 제조 업황이 견조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가팔랐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동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 전망에 이런 뒷받침되는 부분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또 긍정적인 업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지난주 다루었던 특히나 이 도심항공교통 UAM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역사적 투자가 지속이 되려면 네.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는 확인을 통한 확신입니다. 그 끊임없는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회사를 계속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끊임없이 그 회사를 찾아가 보고 그 회사에 대한 확신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투자에 대한 주제로 더 심층 깊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예병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 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2% 장중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UAM 관련 방산 환환기 말씀해 주시면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주가가 크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 때 이런 임직원 100억 원대 이런 예, 예. 부분에서 악재가 좀 나왔더라고요. 다시 근데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 임직원의 횡령 얘기가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잔 혹시 드실까? 네, 아니, 괜찮습니까? 네. 자, 이거 회계적으로 살펴보면 네. 과소상계, 과대상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임직원이 100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고 네. 과소상계, 과대상계에 대한 회계상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실질 이제 횡령 금액이라고 그것도 이제 억지로 부려본다면 네. 한 21억 정도의 횡령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법률상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과소상계, 과대상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회사의 결국 이 회사가 국영기업이죠. 네. 국영기업들은 과소상계, 과대상계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뉴스는 100억 원대 횡령이라고 나갔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래 정지도 없었고 네. 결국은 미미하게 영향 미치고 결국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 미래 성장성, 즉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배팅이 될 만한 대형주 중에서는 진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UAM 산업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손절가 당연히 없고요. 지속적인 보유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들 빠지면 계속 보세요. 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즉 네. 어떤 그런 기사로 인해서 빠져준다? 그건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네. 결국은 그 찬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 찬스를 잘 잡아서 또 짧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누리셔도 돼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를 사도 지금은 어디냐? 무릎이에요. 어디를 사도 무릎. 결국은 아직까지 어깨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즉 어깨까지 올라오는데 느리지만 결국은 어깨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임직원 이 100억 원대 배임 횡령 문제는 회계상 문제로 법적으로 다투할 부분이다 말해주셨고 그렇게 큰 주가 하락 없이 회귀를 했습니다. 이 UAM 핵심 회사로 앞으로의 긍정적 전망 유지해 드렸고요. 지속적 보유로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 슬림하셔서 슬림. 네. 별로 먹을 걸 감사합니다. 좋아하시진 않을 것 저 같아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제가 좋아해요? 별명이 빵순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빵 안 그래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빵 좋아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삼시세끼를 빵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눈꽃만큼? 아니요, 오늘도 방송 전에 베이글이랑 스콘을 먹고 왔어요. 네. 눈꽃만큼? 아니요, 두 개 크게 하나씩. 설마?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저랑 빵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만두. 보니까 dimsum, 만두 다. 딤섬 만두 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딤섬 맛집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네. 만두 맛집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15년간 만두만 먹어. 네. 그걸 이제 어떤 네. 영화에서 네. 올드보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군만두.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회사 만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예. 세 글자. 예, 제품 이름 세 글자. 예, 알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네. 레토르트 상품이라고 보기 힘든. 맛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네. 이런 금방 한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네.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을 알린 회사입니다. 네. 예.
땡땡땡땡땡땡 여섯 자죠. 네. 예, 이제 이 회사인데 네. 막 확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비비고의 지속적 해외 매출이 지금 이제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다. 네. 비비고 나오면 다 나오는 거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럴만도 하군, 그럴만두 하군 뭐 네. 할 정도의 굉장히 맛있는 만두를 네.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 회사 그것만 하느냐 그렇진 않죠. 이 한류의 먹거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CJ 이제 이 회사가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름 나 있어요, 그죠? 특히 감미료 쪽에서도 네. 예, 설탕, 뭐 소금, 그죠? 네. 그리고 조미료 이런 쪽에서도 네. 이미 이 회사의 위상은 뭐 거의 뭐 외국에서도 네. 알아주는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쓰시는 감미료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네. 셰프가 있어요. 누구인가요? 예. 백 셰프라고. 저도 예. 지금 그 생각이 났는데. 예. 언뜻 네. 생각나시죠? 네. 이분 때문에라도 지금 네. 감미료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네, 했습니다. 저는 그죠? 근데 그분 레시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네.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 결국은 맛이 있으려고 하면 네. 건강보다 맛 쪽으로 자극적이어야 돼요. 간다고 치면 네. 감미료를 안 쓸 수가 없죠. 그쵸. 특히 외국인들도 이 맛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을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죠? 네. 사실 외국에 가면 음식이 입에 안 맞죠. 아, 저요? 네. 저는 조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빵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빵으로 다 해결해 네, 주시는구나. 전 빵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 빵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단빵을 좋아해요? 아, 근데 빵에 원래 다 빵에 좀 설탕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네, 버터랑. 예, 예. 네.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느끼함을 좋아하시진 않죠. 아니요, 전 느끼함이 차가운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차가운 남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감미료 시장의 급성장도 아마 동사의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신다면 네. 이 회사 대기업이에요. 근데 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또 시장도 저점이다. 그러면 손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손절가 없겠죠. 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무방에서 다 얘기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제가 쫙 얘기를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얘기 네, 정리 한번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만두 예찬을 주시면서 비비고 하면 아마 다시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K푸드 한류 먹거리 위상과 함께 감미료 시장 성장세까지 이어주시면서 이런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천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종목은 히토류. 네. 밸류 체인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네. 히토류, 우리가 흔히 흙 파면 나오죠. 히토류라는 건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펠라이트, 네. 그다음에 히토류 이런 얘기하는데, 펠라이트가 너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맞아. 그냥 히토류 대체로 테슬라에서 그거 쓴다는 얘기가 나와서 올라갔다. 펠라이트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거는 맞아요. 근데 네. 히토류의 품질에는 절대적으로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는 고급 제품에 우리가 페라이트는 거의 이제 가성비. 카드 보면 네. 마그네틱 있죠. 네. 카드의 마그네틱 네. 부분. 그게 그 페라이트. 페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고급 제품들,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네. 이 컴퓨터, 노트북. 네. 이런 데는 페라이트 쓰기가 조금 그래요. 비싼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급 가전 제품이다 보니까 뭘 쓰냐 이제 히토류를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토류는 펠라이트는 네. 산화물인데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잘못 변형되면 자성이 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성질을 잃죠. 그게 네. 왜냐하면 고온화되면 이 자성을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 자성을 잃어버리면 뭐를 만드느냐? 네. 숟가락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숟가락. 아, 숟가락은 없죠. 숟가락 자석 없죠. 네. 숟가락 자석에 갖다 대면 숟가락 붙어요, 안 붙어요? 자석이 되면요? 예. 안 붙. 안 붙죠. 안 붙죠. 안 붙어요. 이제 정확히 아세요. 안 붙어요. 네, 안 붙군요. 이게 뭐냐면 네. 펠라이트가 고온으로 딱 올라가고 이게 열이 딱 가해지면 네. 이게 자석은 그냥 사라져요. 알루미늄 그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걸 오크나이트라 그러나? 이게 하여튼 명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성이 없는 그냥 이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히토류하고 펠라이트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테슬라가요.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야, 한국형 배터리 안 쓰겠다.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안 쓰겠다. 우리는 그 각형 배터리 그 쓰겠다 했어요. 네. 되나? 안 되지. 왜? 그게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런 싼 소재의 어떤 배터리로 내 전기차가 굴러간다. 아유,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하질 말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중국형 각형 배터리 때문에 자꾸 차에 문제가 생기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만 건전지, 100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네. 그죠? 에너자이저요? 그거하고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이제 싼 1,000원짜리 거. 네, 싼 거, 저렴한 거. 그거 쓰면 뭐 어떻게 되느냐? 어. 가전 제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무시한다. 이거 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회사를 기업을 갔다 왔어요. 뭘 꺼내시네요? 이게 뭐냐? 네, 그게 뭔가요? 이게 엘프바라는 걸 이 엘프바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힌트를 다녀오셨어요? 드리자면 네. 이게 전자담배예요. 어. 모양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담배 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이 엘프바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 1위의 전자담배입니다. 이걸 지금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GS 각각 편의점, GS, CU, 네.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회사에 또 하나 보너스가 있죠. 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에 대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 지금 투자해 볼 만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모든 힌트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힌트 들어봤습니다. 히토리 밸류체인 플랫폼 업체이고 오늘 직접 다녀오신 이 전자담배 엘프바 유통 계약 부분과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드려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는 네. 역사적 배팅에서 출발합니다. 그걸 못하고 나서 네. 분산 투자를 했다, 과일을 한 방울이 남지 않았다, 그걸로 내가 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정확한 얘기들을 무방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인생을 바꿀 역사적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